안녕하세요. 경제만담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의 경제 지도가 통째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회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절벽이라고 말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주식을 사라는 조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익숙한 안방을 떠나 태평양 너머의 거대한 엔진에 올라타야만 하는지에 대한 잔혹하고도 매혹적인 생존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마음을 설레게 했던 숫자 하나가 있죠. 바로 코스피 7000이라는 장밋빛 전망입니다. 숫자가 주는 위압감은 대단하죠. 마치 이제 막 에베레스트 정상을 눈앞에 둔 등반가처럼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과연 우리 주머니를 진정으로 두둑하게 만들어줄 황금 열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두려는 화려한 포장지일까요? 한국 시장을 흔히 레고 블록을 직접 찍어내는 공장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블록을 찍어냅니다. 반도체라는 블록, 자동차라는 블록, 배터리라는 블록까지요.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블록을 가져다가 멋진 성을 쌓고 우주선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짜 설계도는 정작 우리 손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하지만 정작 그 물건이 어떤 가치를 지닐지는 저 멀리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실물 경제 데이터를 보면 우리 수출 지표는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지수는 오르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여전히 시베리아 벌판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상당 부분이 다시 미래를 위한 연구나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딘가 가로막힌 채 고여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이번 주 들어 서학개미라 불리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짐을 싸서 떠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애국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품 공장이라도 그 공장을 지배하는 시스템 자체가 낡았다면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요.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는 분명 매혹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버넌스의 부재와 불투명한 의사결정이라는 족쇄가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볼게요. 이번 주 월스트리트의 공기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S&P 500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단순히 미국 대표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명단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건 인류 문명의 정수가 모인 거대한 자본의 심장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머리들이 모여 만든 수익 최적화 알고리즘입니다. S&P 500을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무한동력 엔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지수의 핵심은 바로 냉혹한 생존 게임에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은 더 큰 비중으로 실어주고 성장이 멈추거나 병든 기업은 가차 없이 퇴출합니다. 우리가 직접 종목을 고르느라 밤잠을 설칠 때 이 시스템은 스스로 정화작용을 거치며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특히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기술주의 반등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에너지 기업부터 소비자의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마치 최고급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지휘자가 누구든 연주자가 바뀌든 관계없이 항상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어떤가요? 특정 기업 하나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휘청이는 천수답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전혀 다르죠. 애플이 조금 주춤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밀어주고 빅테크가 쉬어갈 때는 배당주들이 든든하게 버텨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내년의 생존을 위해 미국 주식 ETF를 장바구니에 담아야만 하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투자는 확률이 가장 높은 시스템에 내 자산을 편입시키는 행위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전 세계 자본은 결국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불려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코스피 7000이라는 신기루에 매몰되어 정작 눈앞에 거대한 파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뼈아프게 자문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S&P 500을 거대한 심장이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나스닥백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값을 자랑하는 디지털의 강남 혹은 모든 가게가 입점하고 싶어 안달난 글로벌 초거대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 나스닥 지수가 출렁이는 걸 보며 불안해하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 시장의 본질을 알면 그 변동성이 오히려 세일 기간처럼 느껴질 거예요. 실제로 나스닥백 기업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웬만한 선진국 몇 곳의 DP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이들은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에 빨대를 꽂고 디지털 월세를 받는 지주들입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결제할 때마다 그 통행료는 고스란히 나스닥이라는 거대한 금고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풍경이죠? 강남의 핵심 요지의 건물을 가진 지주가 불황에도 끄떡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먹은 커피, 다음 주에 살 운동화, 심지어 업무에 쓰는 소프트웨어까지 그 뿌리를 타고 올라가면 결국 나스닥백이라는 본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지만 남들이 장사를 잘할 수밖에 없는 판을 깔아주고 그 수수료를 챙기는 아주 영리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발표된 빅테크들의 실적 지표를 보면 이 디지털 영토의 확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나오자마자 이 지주들은 가장 먼저 그 도구를 손에 쥐고 지대 수입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들의 땅값은 더 오르고 우리는 그 땅을 밟지 않고는 단 하루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이 냉혹한 독점력이 바로 나스닥백이 가진 진짜 힘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나스닥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출렁거려서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맞아요. 개별 종목이라는 작은 보트를 타고 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는 건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죠. 자칫하면 파도 한 번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TEF라는 이름의 거대한 철갑선이에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대표, 이 TEF인 QQQ와 VO는 각각 나스닥 100과 S&P 500을 추종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동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수백 개의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특정 기업의 파산이나 악재에도 전체 자산이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시스템이 대신 관리해주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미국 주식 이 TAF를 매수하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행위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선장들이 운전하는 항공모함에 내 자산을 실어두는 것과 같아요. 배가 너무 크고 튼튼해서 웬만한 풍랑에는 흔들리지도 않죠. 설령 배 안에 누군가가 실수하더라도 시스템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요. 지난주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나요?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보트에서 뛰어내렸지만 이 TF라는 철갑선에 올라탄 사람들은 느긋하게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의 목적지는 단기적인 파도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확장이라는 거대한 대륙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이 든든한 배 위에 올라타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안방인 코스피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코스피 7천 간다는데 왜 굳이 미국까지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시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자산의 체질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 시장은 안타깝게도 날씨에 민감한 농사꾼의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증시는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와 수출 대형주에 쏠려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이 주주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성실한 국가죠. 하지만 전 세계 경기가 좋으면 풍년이 들지만 조금이라도 가뭄이 들면 곧바로 흉작으로 이어져요. 게다가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열매가 주주들에게 골고루 나눠지기보다는 어딘가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지난주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호재에는 무덤덤하고 악재에는 과민 반응하는 모습이죠.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언제 올지 모르는 비를 기다리며 천수담 농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의 부가 모여드는 거대한 운하 옆에 내 땅을 마련할 것인지를요. 코스피 7천은 분명 올 수 있는 숫자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과 불확실성을 생각한다면 이미 검증된 시스템에 올라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지도를 그려 넣을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조급함이에요. 미국 지수 ETF, 특히 S&P 500과 나스닥100을 보유한다는 건 단순히 주식을 산 게 아니라 복리라는 마법의 지팡이를 손에 넣은 것과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지팡이의 위력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지난 30년간 S&P 500 지수는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모두 견뎌내며 결과적으로 수십 배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주주 친화적 자본주의의 정수를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들은 배당금을 늘려주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며 내 주식의 가치를 억지로라도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자는 동안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주는 무한동력 엔진을 소유한 것과 같아요. 사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런 대접을 받기가 참 힘들었죠. 회사가 돈을 벌어도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건 적고 오히려 지배구조 이슈로 내 자산 가치가 깎이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미국 시장의 룰은 냉혹하면서도 정직합니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진은 시장에서 가차없이 도태되니까요. 이런 투명한 시스템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다음 주 내년 그리고 10년 뒤를 기약하며 황금 티켓을 쥐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복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법이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티켓을 손에 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볼까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단순히 금융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와 소비지표는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미국 혼자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재의 70% 이상을 흡수하며 반도체, AI, 에너지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성장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경제 활동의 운영 체제를 미국이 장악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에 결제한 앱, 사용한 신용카드, 심지어 업무에 쓰는 클라우드까지 그 수익의 종착역은 결국 미국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대판 디지털 영토 확장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제국들이 땅을 넓혔다면 지금의 미국 기업들은 우리의 시간과 데이터라는 영토를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유튜브를 보고 아이폰으로 결제할 때마다 그들의 영토는 넓어지고 수익은 쌓여만 가죠.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건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우리 실물 경제는 어떤가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고 내수 시장은 갈수록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코스피 7000이라는 숫자가 희망차면서도 한편으론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데 등수만 올리겠다고 소리치는 격이거든요. 이제는 애국심이 아니라 냉정한 생존을 위해 자본의 국적을 옮겨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지도를 들고 서 있길 원하시나요? 매일 아침 전전긍긍하며 국내 뉴스를 살피고 대주주의 변덕에 내 자산이 휘둘리는 불안한 삶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센 지주들이 나를 위해 월세를 벌어다주는 여유로운 삶인가요?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해져 있습니다. 미국 주식 ETF는 단순히 수익률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노후를 지탱할 강력한 방패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코스피가 7천을 돌파하는 축제가 열리더라도 우리 자산의 본질은 반드시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가족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실행에 옮겨보세요. 큰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단 한 주라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그들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직접 느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한번 그 짜릿한 우상향의 궤적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의 불안한 투자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변화의 기차는 이미 출발 신호를 보냈고 승차권은 아직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속도는 생각보다 빠를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나눴던 이 긴박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계좌를 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 만담꾼이었습니다.